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월요일은 매년 바뀌는 데이 트렌드에 맞춘 아이엔트만의 노하우가 있죠. 합격 신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 카톡 IANT EDU의 크리스차 원장님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조기 전형 결과들이 나오면서 또 희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도. 그렇습니다. 네. 12월 초 퀘스트 브리지에도 이제 경사가 났지만 예. 지난 목요일 네. 14일 아이비 데이였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해서 뭐 15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제 뭐 얼리 액션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텐데 네. 좋은 소식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또 네.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뭐 네. 카네기 멜론에 이제 조기 전형 들어간 친구가 이제 나왔고 네. 그리고 노르티스턴에도 이제 들어간 친구가 다 있었고 그 쌍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쌍둥이가 같은 학교에 가는 예. 그런 케이스. 네, 와, 그리고 좋으시겠네요. 예, 부모님은. 에모리도 이제 한 명이 잘 와, 바이오 네. 쪽으로 이제 들어갔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죠. 이제 겨울 방학을 앞두고 그렇죠. 이렇게 합격이 돼버리면은 이제 뭐 근심도 이제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친구들 예. 좀 이제 안타깝게도 내가 바라던 결과가 안 나온 이제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를 잘해서 네.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드림스쿨에 안 됐다고 해서 예. 뭐 좌절할 게 아니고 이제 멀리 보면은 지원하는 많은 학교들 중에 그냥 하나인 학교일 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은 학교들의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 120% 노력으로 이제 방학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시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이런 시점에서 학생들이 또 약해지잖아요. 예. 이제 위축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또 많이 해요. 내가 뭐 아이비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라는 예. 아이비에 조기 전형을 해서 안 됐다. 그러면은 조기 전형을 내가 알기로는 더 합격하기가 쉽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기 전형에서도 안 됐으면은 내가 레귤러에서도 전혀 승산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많이 위축이 돼서 생각할 수도 있죠. 학교를 내가 지원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단호하게 말하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조기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높은 거는 맞죠. 그만큼 이제 소수의 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에 비례해서 조기 전형 학생들한테 주는 자리는 많다 보니까 퍼센티지 상으로는 당연히 많지만은 한 가지 학생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실은 조기 전형 지원자들 프로파일 스펙과 일반 전형 지원자들이랑 그 첨예하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기 전형에서 일어나는 경쟁이 훨씬 더 이제 무섭죠. 그렇죠. 다 준비된 친구들이 조기 전형으로 이제 몰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반 전형으로 다시 지원을 하거나 다른 학교 일반 전형으로 할 때는 그래도 조기 전형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평균적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네. 레귤러도 있고 또 요즘에는 얼리 디시전 2도 또 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준비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일찌감치 서둘러서 9학년, 10학년부터도 이렇게 좀 로드맵을 잘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이제 원하는 대학교에 정말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예.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 뭐 어떤 이제 큰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하루 아침에 이게 벼락치기로 해서 되는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아이비를 내가 좀 가고 싶다 아니면은 아이비 수준의 대학교 많잖아요. 이제는 뭐 아이비라는 그런 타이틀이 조금 많이 네. 그 의미가 좋은 아이비에 퇴색이 가까 됐지만, 그렇죠. 그쵸.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정도 레벨의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순전히 그냥 학교 GPA 높고 공부를 잘하는 거에서만 그치면은 네. 학교에서는 그래도 이제 만족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정말로 이 학생이 세상을 그러니까 뭐 말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그게 전체적인 세상은 아니더라도 네.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내 주변 지역 사회 또는 뭐 세상을 바꿀 만한 포텐셜이 보이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혼자
뭐 알긴 알아도 어떻게 내가 그거를 보여주냐 이렇게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당연히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만의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니면 사회 활동을 통해서 네.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아. 서류상으로는 내가 이제 보여지는 플레이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내가 뭐 어떤 개인 패션 프로젝트를 했다 예. 그러면은 그 취지만을 잘 살려가지고 잘 저희가 다듬어서 에세이에 녹아내리던 원서에 이제 특별활동으로 이제 녹아내리던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르게는 9학년부터 그렇게 플랜을 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 동안에 이제 긴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좋은 결과를 저희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토탈 케어로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9학년부터 이제 컨설팅이 다 가능하고요. 네. 특히 이제 11학년 다가와서 하셔도 되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언트 에듀케이션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장기 프로젝트도 있고 지금 당장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네. 겨울방학 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며 학생들도 그 가을 학기 때, 1학기 때 성적들 이제 보면은 와 AP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학과목들의 보충이 좀 필요하구나 이걸 좀 많이 절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특히 예. 그렇죠. 이제 고학년인 학생일수록 1학기 때 성적이 뭐 저조했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보충이 필요하고 예. 성적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네. 그리고 SAT가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뭐 희소식일 수도 있죠. 이제 예. 바뀌게 되니까 디지털로 어댑티브로. 바뀌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난이도도 쉬워지고 시간도 짧아지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번 겨울 방학이 좀 핵심적인 이제 기간이 될 것 같아요. 예. 봄학기를 시작하기에 그렇죠. 앞서서 네. AP 말씀하신 것처럼 AP 시험 준비 또한 벼락치기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과목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겨울 방학 뭐 짧은 뭐 2주라고 네. 하더라도 봄 방학에 그냥 준비 없이 뛰어들기보다는 1학기 때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1학기 때에서 배운 내용과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1학기 때 내가 조금 못했다라고 하면은 학생들도 그거를 내가 알고 준비를 무조건 해서 2학기 그렇죠. 때 들어가야 돼요. 네. 아니면은 자신한테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2학기 때도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누구한테 이제 불평을 탓할 수는 없는 탓할 거죠. 수가 없는 예,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도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자립심을 가지고 네. 책임감을 좀 가지고 겨울 방학 동안에 뭐 보충을 이런 다 해놓고 캠프를 듣던 네. 혼자 공부를 하던 네.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2학기 선행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렇죠. 자기의 좀 그 약점이라든지 흔히 하는 실수들을 완벽히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SAT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네. 2주간 열흘간 크리스마스 다음부터인가요? 그렇죠. 예. 26일부터 네. 1월 6일 토요일 열흘간 저희 아이엔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슨 플랜과 그리고 모의고사를 네. 이제 어드미니스터를 하면서 SAT 캠프를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북캠프로 진행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이제 어댑티브 3월 달부터 이제 어댑티브로 바뀌다 보니까 예. 기존의 페이퍼 SAT는 이제 다 폐기가 되겠죠. 아쉽지만은 네, 네. 이제 INT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미리미리 이제 예. 어댑티브 시험들을 다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점수 계산법이라든지 문제 유형 난이도를 컬레지 보드에서 내놓는 시험들의 이제 유형 난이도와 네. 이제 거의 이제 완벽히 네. 일치하게끔 흡사하게 저희가 이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현실적인 점수를 이제 학생이 알아낼 수 있게끔 파악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줄 계획이고 네. 그래서 구성은 2주 열흘 네. 동안 그래서 매주 2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3번의 렉처를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단어 네. 예전에 했지만은 이제 개정판이 되면서 SAT에서 리딩 앤 라이팅 부분에서 보캐뷸러리랑 그래머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1번부터 한 6번, 네. 7번은 항상 보캐뷸러리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네.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보캡의 비중이 올라간 만큼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 한창 이제 2,400점 만점일 시절 때 한창 이제 많이 시간 투자를 한 보캡까지 저희가 다시 도입을 해서 네. 수업하는 날마다 저희가 보캡 그 단어 시험까지도 오. 추가적으로 이제 내줄 예정입니다. 보케브러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예. 네, 그거 이제 초반 부분에 있으니까 잘 그렇죠. 잡아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 SAT와 관련해서 디지털로 바뀌게 되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준비를 잘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새로 바뀌니까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페널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댑티브 SAT 점수와 예. 기존의 페이퍼 SAT 점수를 합쳐서 예. 슈퍼 스코어링을 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자세한 내용, 네. 스포 스코어링이 무엇인지, 네. 또 각 대학교에서는 내 전체 SAT 기록을 볼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월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매년 바뀌는 데이 트렌드에 맞춘 아이엔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합격 신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의 크리스차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는데요. LA점 대표전화 3234-132977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IANTEDU 카톡으로 친구 맺으셔서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플러스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 매년 바뀌는 데이 트렌드에 맞춘 아이엔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합격 신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의 크리스차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SAT 준비와 관련된 문의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이제 디지털 SAT로 바뀌다 보니까 네. 많은 학생들이 좀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면은 그 연습을 하면서 좀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그 섹션마다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다르고 그리고 문제의 길이도 다르고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페이퍼가 아니다 보니까 뭐가 노트를 적을 수도 네, 없고 네.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내가 뭐 노트하는 방법, 예. 기억하는 방법을 다 다르게 또 이제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이제 자체 컴퓨터에 내장된 그쵸. 계산기를 이제 네.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상대평가이고 그렇죠. SAT는 SAT다 보니까 네.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뭐 겨울방학 때 한번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의 붓캠프가 마련되니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에 조기 전형에서도 보면은 SAT 점수를 얼리에서는 거의 다 준비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학생들. 예, 다 냈습니다.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서 예, 일단 얼리에서 네. 다 된 학생들은 100% 어. 모든 학생들이 ACT건 SAT를 예. 냈고 예. 그 학생들이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뭐 SAT를 안 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항상 이제 조기 전형이라든지 그런 데서 네. 합격을 한 학생들은 네. 퀘스트 브리지도 그렇고 아. SAT나 ACT를 이제 점수 갖고 있었다. 강한 점수를 제출을 한 친구들입니다. 강한 점수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강한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SAT 점수가 일단은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공감은 하시는 것 같아요. 큰 요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성적, GPA, 네. 뭐 에세이, 특별활동, SAT 이렇게 큰 요소들이 많긴 많지만은 네. GPA와 더불어 SAT 점수가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로 네. 꼽히기 때문에 네. 옵셔널이라고 해도 그거를 그냥 너무 마음 놓고 옵셔널이니까 안 할래 이렇게 네. 하면 이제 안 낸다고 해도 사실 안 내면은 감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대신에 어. 내면은 네. 가산점을 받으니까 어. 상대적으로는 불리해지는 게 맞죠. 네, 네. 예. 그리고 같은 어떤 뭐 활동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할 때, GPA가 비슷할 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더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반대로 GPA가 조금 약한데 오. SAT에 그만큼 투자를 해서 네. 내 GPA가 보여주는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SAT에서 보여준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보완이 거군요.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고 대학교 입학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로 되기 때문에 네. 옵셔널이라고 해서 아예 준비를 하지 않는 거는 네. 현명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가 있거든요. 학군이 좀 너무 센 데에서는 일단 GPA 받기가 좀 어려운 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SAT로 강한 점수를 또 보인다면은 뭐 네. 여러 가지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학교마다 이제 다른 SAT 점수 제출 제도가 있나요?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선택적으로 네. 내가 학생이 보여주고 싶은 SAT 점수만 이제 내게끔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예. 아니면은 어떤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내 모든 SAT의 기록을 보내게끔 하는 학교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네. 그 선택적으로 학생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슈퍼 스코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이제 시험 날에 봤던 SAT 점수를 네. 모든 점수를 내는 게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봤던 SAT에서 영어만 뽑아서 쓰고 그리고 뭐 8월 달에 봤던 SAT에서 수학만 뽑아서 쓰고 그래서 섞어서 네. 낼 수 있는 거를 그런 제도를 슈퍼스코어링이라고 하는데 잘 나온 거를 이렇게 믹스를 할 수가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제 믹스 앤 매치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슈퍼스코어링 제도를 따르는 학교들이 있고 아니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교들은 모든 SAT를 다 내라. 지금까지 뭐, 본 걸 다요? 그렇죠. 오. 슈퍼스코어링을 허가를 해주지만은 예. 그거를 하되 아. 그 대신에 모든 기록을 다 내라. 네. 그렇게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고 네네. 어떤 학교들은 슈퍼스코어링을 못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원시링에서 봤던 가장 높은 점수 SAT를 네. 내라, 아. ACT를 내라 이런 학교들을 그렇게 총 3가지 이제 어. 접수 방식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또 이게 다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고 계시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그래서 학교 리스트를 짤 때 그 예. 부분도 확인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어떻게 가장 쉽게 찾냐면은 네. 그냥 구글에다가 예, 예. 해당 학교 이름을 넣고 SAT? 그렇죠. Standardized Testing Policy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학교에서 네. 어떤 식으로 내가 점수를 제출해야 될지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올 스코어를 다 내야 되는 경우에는 혹시 좀 많이 잘 안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보여줘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까요? 예, 대학교들에서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아. 많이 봤다고 해서 감점을 주는 경우는 절대 아이고, 없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이제 얘기들도 이제 질문들도 받아요 학생들한테. 아, 대학교들이 컬레지 보드에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해서 내 기록을 다 봤냐? 네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심사는 네. 내 커먼 앱이건 원서에 아. 제출하는 것만으로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다른 기관에 대학이 연락을 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캐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심사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네네. 일단은 슈퍼 스코어링이라는 제도가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컬리지 리스트를 짤 때는 그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번에 디지털로 바뀌잖아요. 디지털과 페이퍼로 본 것도 좀 이렇게 같이 잘 나온 점수끼리 믹스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디지털과 가능해요? 페이퍼도 믹스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페이퍼끼리도 가능하고 아. 디지털끼리도 가능하고 예. 디지털 페이퍼끼리 섞어서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디지털 SAT 처음 내년에 이제 있는 시험이 3월인가요? 3월 9일 3월 9일. 맞습니다. 아, 예. 이번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새로운 포맷에 대한 연습을 바짝 해놓고 네네. 봄학기 때 1월 달에 가서는 아. 이제 꾸준하게 예. 모의고사를 매주 1회씩 풀던 그런 식으로 노출을 연습해보면서. 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근데 겨울방학 때 학교가 없으니까 네. 조금 더 그거보다 양을 늘려서 미리 적응하는 단계로 네. 조금 준비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막상 이제 연습 문제나 이런 거 봤을 때 생각보다 점수가 확 오르지도 않았어요? 아니면은 또 막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점수가 확 오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 어댑티브로 간다고 해도. 예,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예. 포맷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고 아, 다른 문제 유형에 대해 준비를 못했기 때문인데 오. 그런 부분만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올릴 수 있어요?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일례로 한국의 지금 이제 그쵸. 하고 국제학교 계시죠? 예. 영어가 페이퍼 당시에는 네. 한 500대 중반이었던 학생이 최근에 이제 본 SAT에서는 영어가 이제 740, 수학이 뭐 만점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디지털 SAT에 점수 그렇죠. 올리는 그 방법을 그렇죠. 좀 알아가는 아무래도 거네요. 시간도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 가장 큰 장벽으로 다가왔던 그런 예. 체력적인 맞아요. 부분에서 네. 많이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와, 네. 500이었다도 7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팁이며 노하우들을 좀 알아간다면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 때 SAT 붓캠프가 바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예. 저희가 인펄슨 반이 있고 오전 그리고 또 오전 온라인 반이 다 진행이 네.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관심이 있거나 좀 네. 필요하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은 네. 어떤 옵션이 맞는지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드리고 네. 타임라인도 잡아드리면서 그렇게 네. 등록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서는 이 문제를 AI를 통해서 다 이렇게 좀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다양하게? 개발팀과 예. 이제 뭐 인공지능의 이제 힘을 빌려서 어. 만들긴 하겠지만은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검토를 그쵸.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 시험과 네. 보캡 시험 그리고 레슨 플랜까지 그 네. 커리큘럼까지도 네.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잘 지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듈 1에서 일단 점수를 잘 받아야만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 그렇죠. 있는 데로 갈 수 있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 질문도 많이 네. 받는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도 어댑티브로 된 거고. 네. 그래서 모듈 1에서 예. 잘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것도 이제 전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문제들을 무조건 맞아야 모듈 2에서 어려운 난이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오, 그런 그래요. 네. 그 치트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네. 그걸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당연히 알려주지만은 그렇군요. 그래서 모듈 2로 이제 넘어가면서 쉬운 모듈 2로 넘어가면은 네. 무조건 어려운 모듈 2로 넘어간 학생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냐 이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분리한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듈 2가 이제 어려운 걸로 넘어갔다. 네. 그러면은 모든 문제들의 비중이 똑같아요. 그 대신에 모듈 2에서 쉬운 걸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네. 문제들마다 이제 그 점수 매기는 거에 있어서 점수 비중이 다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떤 문제는 뭐 5점짜리 문제, 예, 어떤 예. 문제는 뭐 10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이 근데 그거에 이제 또 학생이 문제를 보고서는 파악을 하기가 힘들 네. 거예요. 어떤 문제가 비중이 더 크고 작은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이제 균일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듈 2 어려운 걸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한 거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는데 이거를 이제 붓캠프로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SAT 점수 이야기하셨는데요. 혹시 그 모든 SAT 점수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교 리스트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네. 알려드리기 전에 네네. 합격을 하잖아요, 대학교에. 네. 합격을 하고 나서는 어떤 학교건 막론하건 모든 기록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근데 네네. 합격을 하고 난 후에.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학교들은 예. 지원할 당시에 모든 기록을 보내기를 요구하는 학교들인데 네.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에 있고 네. 그리고 스탠포드 그리고 유펜, 예. 코넬 네. 그리고 카네기 멜론 이 5가지를 이제 골라봤는데 네. 상위 학교들이 이제 5가지가 얘가 있고 네. 이 5가지 학교들이 다가 아니고 네. 또 많은 학교들에서 접수할 학교 지원할 당시에 모든 SAT를 보내게끔 요구하는 학교들이 더 있어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작성하실 때 꼭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SAT 이제 준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으세요, 부모님들이? 비즈니스 그쵸. 대회 예. 그것도 질문이 지금 방학 맞으면서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아무래도 봄학기에 뭐 가을학기에도 여러 경영 대회가 많지만은 네. 봄학기에는 더 많이 있거든요. 예. 비즈니스 대회가. 그래서 봄학기에는 미국 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일본 대회, 국제 레벨에서 네. 여러 나라에서 하는 이제 다양한 대회, 그리고 티모빌에서도 이제 내놓는 비즈니스 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는 규모도 작은 예. 대회들이 많은데 그래서 INT에서도 이제 봄학기 2월에 있는 첫 비즈니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겨울 네. 방학부터 이제 새로운 팀들이 아직도 이제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지만은 네. 이미 만들어진 팀들 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트레이닝에 들어가면서 2월달 접수 준비를 네. 대회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대회가 굉장히 많나요? 지금. 많죠.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많은 만큼 그런 대회를 주최하는 주관하는 기관들도 다르고 그런 기관들의 예. 미션 스테이먼트나 그런 목적도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하는 비즈니스 대회는 좀 에너지에 포커스된 테마들이 많은 게 있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하는 비즈니스 대회는 그냥 뭐 자유 주제 어떤 데서는 뭐 이제 환경 아니면 네. 건강 그런 쪽의 테마가 많이 있는 대회들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테마를 이제 찾아보고 예. 이제 그거에 맞는 대회를 골라서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네네. 그거 사실 뭐 선택 뭐 이렇게 입맛에 따라 가리기보다는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내가 뭐 좋아하는 거에 대회에 나가서 네. 가장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실리적인 부분도 챙기기 위해서는 네네. 최대한 많은 대회에 나가면서 경험을 쌓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상 기록을 쌓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토픽에 네. 해당하는 대회만 나갈 게 아니고 조금 다양한 대회를 나가면서 내 이제 견문도 넓히고 전체적인 경험치도 쌓으면서 그렇게 레주메도 쌓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무래도 현명하겠죠. 비즈니스 대회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뭐 높은 수준의 여기만 꼭 가야 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다양하게 한번 비즈니스 대회 도전을 해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네. 저학년일수록 네. 저학년으로 몇 학년부터 말씀하세요? 어떤 대회는 8학년부터 참여를 하게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바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뭐 큰 뭔가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네. 그래도 이제 로컬 대회나
스테이트 레벨의 대회나 네. 그런 대회부터 공략을 해서 경험도 쌓으면서 수상 기록도 이제 쌓으면은 일석이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점점 이제 경험을 쌓다가 정말로 대입에 중요해지는 시점인 11학년 예. 가서는 이제 그때 큰 대회를 국제 나가서 대회든 이제 네. 터뜨리면 너무 좋죠. 아, 네. 일단 연습이 좀 필요한 과정이니까 비즈니스 대회와 관련해서 창업이나 투자 대회들이 많은데 네. 그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시는데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 예. 직접 문의해 보시면 다양한 지금 노하우를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대회 관련해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게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트 에듀케이션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고요. LA점 대표 전화가 3234132977 323413-2977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IANTEDU로 친구를 맺으셔서 또 직접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IANTEDU.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SAT 또 AP도 붓캠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붓캠프와 관련해서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크리스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